자, 평소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시황 및 관심주로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해외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떠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뭐 예전부터 계속 떠나고 있지만 그 떠나는 폭에 대한 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또 스터디를 많이 해서 좀 버티셔야 된다 라는 거를 처음에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방송을 얘기를 할게요. 해외 시장 좀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뭐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나스닥이 거의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언저리까지 왔고요. 18,690. 장중에는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S&P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해외 일본 시장도 고점 부근에서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 시장도 고점 부근에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도 어쩜 이제 지준율 인하를부터 시작을 해서 통화 정책을 좀 팽창적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부동산이 어쩜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부동산 쪽에 대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이런 것까지 지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뭐 어쩜 뭐 중국 시장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좀 그닥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나가 나빠서 이렇게 뭐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동성적인 수급도 그런 거 같고요, 정치적인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이걸 하나로 평가하기보다는 뭐야 다양한 게 얽히고 설켜 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좀 풀려야 되는데 계속 풀리지 못하고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게 죽으라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 평가를 언제 받을 거냐, 이게 이제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 버티기가 힘든 거죠. 그래도 기회는 있다. 그리고 힘들고 곡소리 날 때가 가장 기회였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좀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평가를 또 뭐 이스라엘 이란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간밤에 주말 동안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의 빅스 지수와 뭐 이런 변동성 지수가 또 상승을 하는 것도 좀 보였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가지 일정들을 좀 표를 보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 일정들을 좀 담았습니다. 좀 주요하게 볼만한 기업들에 대한 컨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적 발표. 그래서 월요일날은 유한양행 발표하고요, LG화학, 두산밥켓, 그리고 화요일날은 뭐 삼성전기,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업체들, 수요일날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목요일날은 삼성전자,
금요일날 에코프로 그룹이 발표하고요. LNF, SK이노베이션 이 2차전지 쪽 위주의 회사들이 많이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굵직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한은의 금통이 의사록 공개? 이 정도? 이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을 하면 우리 시장도 금리 인하를 그런 단행을 할 것이냐, 쉽게는 단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또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여튼 그리고 BOJ 금융정책회의도 좀 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상반기 이제 하반기에 한번 한번 시장이 움찔했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시장은 다 그 부분을 복구를 했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복구가 된 그런 건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일정은 이제 실적이 우선시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조금 쉬었고요. 한주 지난주에 연결했던 노바렉스는 1차 목표가 달성이 돼서 추가적인 2차 목표가까지는 잠깐만요. 11,190원. 여기도 2차 목표가도 달성이 됐겠네요. 11,190원인데 11,400 고점이 11,440원까지 가서 1, 2차를 모두 달성이 됐겠네요. 10월 14일에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보합 정도에서 떨어졌을 때 좀 사셨으면 1, 2차도 달성이 되셨겠네요. 그러면 이게 15.2% 그러면 7.6% 정도 수익이 났겠네요. 그리고 제주항공 그대로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손절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체 항공주들이 나름 좋은 제주항공은 별론데 티웨이 항공은 이제 그 인수합병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뭐 환율이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가 관건인 것 같지만 그래도 뭐 화물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여객 수요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이슈도 이제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런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는 기업은행을 좀 보겠습니다. 대형주 땅에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나마 밸류업을 가장 잘 지키려고 하는 쪽이 은행 쪽 같아요. 은행 그리고 뭐 증권 보험이 있는데 은행 쪽이 제일 좀 밸류업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도 그렇고 돈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자사주 매각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리고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것도 뭐 좀 많이 지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만한 그리고 또 모멘텀을 줄 수 있을 만한 정책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쪽이 밸류업에 있어서는 은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B금융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좀 우호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을 했어요. 실적에 대한 게 기대감이 크고, 그리고 여러가지 주주 환원 정책을 만들겠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뭐 가열차게 좀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하튼 KB금융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업에 속해 있는 쪽도 그렇고 속해 있지 않은 쪽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업은행은 200원 정도 14,720원에서 14,520원 한 200원 정도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13,900원 짧게 좀 봤습니다. 시장이 다음 주에는 어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리스크를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 1차 목표가는 15,38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6,100원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매기가 원체 좀 줄어든 게 사실이고, 매기가 있다라고 해도 원체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하고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계속 시장을 보고 있고 대응을 하지 못할 거면 그냥 대형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